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경찰 예산 삭감으로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치안 공백으로 한인타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인사회 전체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단체들도 LA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폐쇄 위기에 놓인 올림픽 경찰서 앞에는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LA 총영사관, LA 평통, 건설협회 등 10여 개 한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막기 위해 한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10만 명을 목표로 한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기에도 좀 호응을 해주시고 2주 만에 페티션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가셔야 돼요. 이걸 끝나고 다음에 한인타운에 경찰서가 없어지고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TF가 오늘 구성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도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단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긴밀히 연대해서 우리 코리아타운 지키기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섰지만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LA시 의회 심의 후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인사회는 힘을 모아 폐쇄를 지지하는 12명의 시의원들에게 한인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청원서를 준비 중입니다. 서명과 이름, 이메일 주소를 담은 청원서는 내년 1월 5일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LA 경찰국의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그리고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유니온도 한인사회의 반대운동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 참여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웹사이트는 수일 내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의회가 전 국민 1인당 600달러, 실업수당 300달러를 지급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이 극적 타결에 도달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추가 경기 부양안의 세부 사항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얻어 합의된 추가 경기 부양안은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 즉시 시행됩니다. 연방의회는 아동과 성인을 포함 국민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녀 2명, 성인 2명의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의 수표가 전달됩니다. 지난번 현금 지급의 절반 수준인데 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비춰볼 때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600 given the last check was $1,200 and the length of time between the two, $600 is very insignificant for the individuals trying to feed their families. 수개월째 지원이 중단된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도 재개됩니다. 연방정부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제공합니다. 3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중소업체들은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또 한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2,8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 배포와 학교 재개방을 위한 자금을 더한 총 9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추가 경기 부양안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또다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어제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접종도 이뤄졌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으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이 미 전국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백신 공급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화이자 백신 290만 회분이 미 전역 병원으로 공급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790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We're now on offense against the virus. The vaccines we are distributing are going to save lives. This week, we have allocated more doses of the Pfizer vaccine, approximately 2 million more doses, for states and other jurisdictions to order. On top of that, we've allocated 5.9 million doses of the Moderna vaccine.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으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I'm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She's had her shot.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신속 대응 부서인 오퍼레이션 와르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팀을 운용하며 미 전역의 백신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소 올해 말까지 2천만 회분을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연말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아 지금까지는 공급 속도가 목표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자문위원회가 다음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다음 접종 대상자들로 75세 이상 노인들과 소방관, 교사 등 필수업종 근로자들을 지정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55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모더나 백신 공급이 시작된 이번 주부터 접종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안은 찬성 13명 대 반대 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고위험군 노인들의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당장 백신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연령 하한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75세 이상 고위험군 연령자는 2천만 명,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업종 근로자들은 3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필수업종 접종 대상자군에는 식품 제조업 종사자, 우편 배달부, 그리고 항시 영업해야 하는 슈퍼마켓과 그로소리 업종 근로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는 영국발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추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도 영국에서 체류했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오늘 영국 브리티시 항공이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만 뉴욕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뉴욕주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티시 항공과의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델타와 버진 항공과도 영국발 승객에 대한 자발적인 검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항공사들이 거부할 경우 뉴욕주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와 JFK 국제공항의 감독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쿼모 주지사의 경고에는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쿼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매일 영국으로부터 6대의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한다며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승객이 1명만 포함돼 있어도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영국 등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 미국인 시민권자가 아닌 승객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이번 뉴욕주의 조치는 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체류했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하와이주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화산재 낙진 경보와 함께 위험지역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과 지질조사국은 어젯밤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해 용암과 화산재 증기구름을 뿜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분출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이후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발로 분화구 내부에 고여있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3만 미터 상공까지 증기구름이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재난대응 당국은 화산재 낙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화산재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가 자극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실내에 머무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킬라우에와 화산이 폭발한 것은 2년 만으로 지난 2018년에는 가옥 700여 채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 뉴욕 증시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공업지수를 발표하는 다우존스,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나스닥과 달리 S&P 500은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별 상위 보통주 500 종목을 기준으로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대형주 위주의 S&P 500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상위 5위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보다 비중이 큰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4개뿐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8일 기준 6,588달러로 CNBC는 주요 지수에 처음 편입되는 종목 가운데 테슬라만큼 시총 규모가 큰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무려 74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S&P 편입을 앞둔 18일에는 주가가 5.96% 올라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편입 첫날인 오늘 테슬라 주식은 변종 코로나 출현 등의 악재로 전체 주식시장의 폭락 속에 6% 이상 거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국어 교육 제공을 위한 한인 프로모터를 모집합니다. 프로모터는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급됐던 정신건강 교육 모델로 이번에 그 대상이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경험이 있거나 보건, 가정폭력, HIV 등 기타 분야에서 프로모터로 일한 적 있는 한인으로 유급 교육 시간이 포함된 기초 교육을 완료하고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로 채용되면 한인사회 각 단체와 교회, 학교, 도서관, 공원 등에서 한국어로 한 달에 최소 4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며 독립계약자로서 시간당 15달러에서 22달러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한 해 중에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입니다. 오늘 한인 노인들에게 동지 팥죽을 대접해드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와 경동 나비엔, 물류기업 OTA 아메리카는 오늘 동지를 맞아 한인타운 노인 200명에게 동지 팥죽과 떡, 점심 도시락을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또 시니어 센터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에 3년 이상 재능 기부를 한 강사 5명에게 온수 매트를 증정했습니다. 정문섭 시니어 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새해에는 커뮤니티 봉사 영역을 넓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말 장난감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1,500개 이상의 장난감이 배포됐고 차량을 탑승한 채 수령하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LA 카운티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모임 금지를 철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실내 예배를 허용합니다. 이는 패서디나 한인 추수 반석교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데스크는 지난 17일 1비트코인 가격이 2만 1,000달러 선에 형성됐으며 이는 종전 최고치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도시들이 오는 23일부터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을 발효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과 집들이, 회갑과 칠순잔치를 금하는 것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과 같이 50명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승인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에 따른 철저한 평가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회원국들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